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아래로 급하게 주저앉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 금값이 탄력 있게 올랐는데요. 이제는 팔아야 할까요? 금 가격이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며 어떤 인플레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도 뉴딜을 언급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즉 금리가 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로금리에 적응되어 있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시중에 덤프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사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시중에 자금을 살포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동안은 풀린 자금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돈으로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자산이 필요한 은퇴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그런데 금리가 제로에 근접한 상태에서 잉여자금이 얼마나 더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즉 제로금리 수준에서도 쏟아지는 많은 자금이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으로 흡수될 수 있냐는 것이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면 일부는 놓을 것입니다. 즉 돈이 회전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풀려도 투자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일부는 신성장 사업에 투자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대표 기업을 팽이 아니라 마가로 바꿔 부르더라고요. 관건은 이런 신사업 기회가 쏟아지는 잉여 유동성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는 점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남는 돈이 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어딘가로 흡수되며 원치 않는 인플레를 만들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에 관한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가 간 갈등이 심하고 교역이 단절되는 가운데 원자재, 소재, 부품 등에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틈을 넘치는 유동성이 파고들며 큰 인플레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화폐의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돈은 과거에 만든 어떤 부가가치로도 스며들며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인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신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기업 투자가 금보다 더 시중 자금으로부터 환영받겠지만 신성장 사업들이 다 흡수하지 못해 남는 유동성이 어떤 부작용, 즉 인플레를 만들어 놓을지 모르므로 재산 가운데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쇼크가 진정되면 금 가격이 잠시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